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마트에서 물건을 하나 살 때도, 회사에서 연봉 협상할 때도, 혹은 가족과의 대화 속에서도 내가 원하는 걸 어떻게 얻어낼 수 있을까 고민해 본 적 있습니다. 저도 예전엔 협상이라고 하면 영화 속 FBI 교섭가처럼 특수한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 보스, 전직 FBI 협상가가 쓴 협상의 힘을 읽고 나니까 이건 내 일상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구나 하고 머리를 딱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협상은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는 게임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는 합리적인 타협이 오히려 최악의 선택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크리스 보스가 말하는 협상의 핵심 원칙, 제가 실제로 적용해 본 경험, 그리고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단순히 협상 기술을 넘어서 대화에서 어떻게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가라는 인생의 중요한 무기를 얻게 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협상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거리 테이블에 앉아서 치열하게 말싸움하는 모습이라든지 상대방을 어떻게 설득해서 내 이익을 챙기는 일 같은 이미지 말입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협상은 이기는 자와 지는 자가 나뉘는 싸움, 즉 제로섬 게임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FBI 협상가 출신인 크리스 보스는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협상의 힘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협상은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싸움이 아니라 상대의 세계를 이해하는 과정이다. 이 말이 처음에는 조금 낯설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협상을 통해 뭔가를 얻어내야 한다고 배워왔거든요. 월급 협상, 거래 조건, 집값 흥정, 뭔가를 챙기는 게임처럼 생각해 왔던 겁니다. 크리스버스는 20년 가까이 FBI 협상가로 일하면서 테러범, 납치극, 인질극 같은 극한 사항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가 말하는 협상의 비밀은 더 강하게 밀어붙여라가 아니라 상대가 느끼는 감정과 세계를 진심으로 들어라입니다. 그가 말하길 사람들은 논리에 설득되지 않는다. 감정에 움직인다. 그래서 진짜 협상가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 속에 숨어 있는 두려움, 불안, 욕구를 찾아내야만 협상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저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협상 비슷한 상황을 수없이 많이 겪었습니다. 특히 연봉 협상이나 프로젝트 조건을 조율할 때 저는 늘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며 나갔습니다. 이 정도는 받아야 손해가 아니다. 저 사람 말을 이기고 내가 주장해야 내가 살아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팀 프로젝트에서 외부 업체와 일정을 맞추는 자리였는데 저는 무조건 우리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이 날짜까지는 무조건 끝내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계약 조건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상대 업체는 결국 그럼 못하겠다 하고 손을 떼버렸습니다. 저는 순간 이겼다 싶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 팀의 일정은 무너졌고 다시 다른 업체를 찾느라 몇 주를 날려야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협상은 내가 이겨야 한다는 게임이 아니라 상대를 무너뜨려서 얻는 승리는 결국 내 손해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연인과 다투다가 내가 맞아, 내가 틀려 하면서 이기는 순간은 시원하죠. 하지만 결국 관계가 더 멀어지지 않았나요? 회사에서 상사와 의견 충돌이 생겼을 때 내가 옳다고 끝까지 우기면 순간은 자존심이 지켜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불이익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빠지는 착각이 있습니다. 협상은 싸움, 그리고 승자와 패자. 하지만 실제로는 협상은 관계의 기술입니다.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아무리 이겨도 손해보는 결과가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가 강조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적극적 경청입니다. 여러분 혹시 대화할 때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미 머릿속으로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건 듣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겁니다. 협상에서는 이게 최악입니다. 적극적 경청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단어, 목소리의 톤, 말하지 않는 침묵까지 다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라벨링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죠. 예를 들어 상대가 불안해한다면 지금 일정이 촉박해서 많이 부담되시는 것 같네요. 이렇게 말해주면 상대는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이해했구나
하고 마음을 엽니다. 이게 바로 협상의 시작입니다. 내가 말을 이겨먹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나를 믿게 만드는 과정. 크리스 보스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FBI가 실제 협상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범죄자에게 조건을 내걸라가 아니고 가장 먼저 하는 건 당신이 지금 어떤 기분인지를 끌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안정되지 않으면 대화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크게 반성했습니다. 저는 늘 협상에서 조건을 먼저 꺼내왔습니다. 얼마 줄 거야? 언제까지 해줄 수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지금 무슨 기분인지, 무엇을 두려워하는 거였는지 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하나의 작은 실천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해 먼저, 주장 나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누군가와 대화할 때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 감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말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공부하기 싫어라고 하면 지금 너무 피곤해서 하기 싫구나. 동료가 이 프로젝트 힘들다라고 하면 너무 일이 많아서 버거운 거구나. 이렇게 말만 바꿔도 대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대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앞에서 마음을 열고 그 순간부터 협상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협상은 싸움이 아닙니다. 상대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쌓일 때 상대는 비로소 내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줄 준비가 됩니다. 저도 여전히 배우는 중이지만 확실히 이 원칙 하나만으로도 많은 대화가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은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이해하는 게임이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정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와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서로의 의견이 달라서 끝내 그럼 반반씩 하자라고 결론낸 경우 말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게 가장 공정해 보이죠. 너도 조금 양보하고 나도 조금 양보하고 서로 손해 안 보는 거지. 그런데 크리스 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협은 협상의 최악의 결과다. 이 말이 저한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랫동안 타협이 곧 성숙한 선택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말로 타협하는 게 평화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고 또 실제 경험을 돌아보니까 타협은 종종 양쪽 모두를 패자로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저자의 생각은 중간 지점이 항상 최선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보스가 들려주는 사례 중 하나가 있는데 납치 협상에서 가족이 10만 달러를 요구했는데 FBI가 5만 달러를 제시하면서 그럼 7만 5천 달러로 타협합시다 이렇게 제안했다고 상상해 보시면 납치범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래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요구가 무시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FBI 입장에서도 7만 5천 달러는 그냥 계산기로 딱 절반을 때린 금액일 뿐 아무 전략도 없는 선택입니다. 이건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협은 협상의 게으른 결과다. 중간에 만나자는 말은 사실 아무런 창의적 해법도 담고 있지 않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연인과 여행지를 정할 때 A는 바다 가고 싶고 B는 산에 가고 싶은데 결국 중간 지점인 애매한 계곡으로 간 적. 그런데 가고 나니까 둘 다 시원치 않게 느껴지는 경우. 회사에서 회식 메뉴 정할 때 누구는 고기 먹고 싶고 누구는 회 먹고 싶은데 결국 애매하게 퓨전 뷔페를 가서 다 불만족스러운 경우. 가정에서 부모는 공부하라고 하고 아이는 놀고 싶어 하는데 결국 30분 놀고 30분 공부를 합의했는데 아이는 놀면서도 불안해하고 부모는 공부량이 부족하다고 불만족하는 경우. 이런 상황은 사실 우리가 타협을 했다고 생각할 뿐 결과적으로 모두 반쪽짜리 만족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타협하지 말고 상대가 진짜 원하는 것을 파악하라. 많은 경우 사람들이 원하는 건 숫자나 조건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행지 협상에서 나는 무조건 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사실은 바닷가에서 여유롭게 쉬고 싶은 욕구가 핵심일 수 있고, 반대로 산을 고집하는 사람도 사실은 사람이 북적이지 않는 한적한 곳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진짜 욕구를 찾아내면 전혀 다른 해결책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적은 바닷마을이나 숲속의 바닷가 카페 같은 것이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할 때는 단순히
얼마, 언제, 어디 같은 조건 싸움에만 머무르지 말고 그 뒤에 숨어있는 욕구와 감정을 파악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파트너를 준비하라입니다. 우리가 협상에서 자주 쓰이는 개념인데 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 Agreement, 즉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최선의 대안입니다. 타협을 피하려면 파트너가 꼭 필요합니다. 상대가 내 조건을 안 들어주면 나는 어떤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가, 이걸 미리 준비해두면 굳이 억지로 중간에서 타협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협상에서 회사가 내 요구를 안 들어주면 내 파트너는 다른 회사로 이직일 수도 있고 현재 회사에서 다른 부서 이동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명확히 알면 협상에서 불필요한 타협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검은 백조를 찾아라입니다. 크리스 보스가 협상에서 자주 강조하는 개념이 바로 블랙스완입니다. 즉 협상의 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가격을 고집하는 이유가 사실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상사의 눈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일정에 집착하지 않은 이유가 개인적인 중요한 행사가 겹쳐 있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즉 이런 숨은 카드를 찾아내면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타협하지 않고도 훨씬 더 창의적인 해결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크리스 보스는 타협은 모두가 패자가 되는 길이다. 협상가는 언제나 양쪽이 진짜 원하는 것을 찾아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제시해야 한다. 이 말을 읽으면서 저는 제 협상 습관을 돌아봤습니다. 제가 늘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말로 어정쩡한 타협을 선택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가장 게으른 방법이었던 겁니다. 이제는 웬만해서 타협 대신 더 근본적인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협상이란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모습이 있죠. 보통은 말 잘하는 사람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창하게 논리를 펼치고 상대의 말을 차단하면서 자기 주장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협상에서 이기려면 말을 잘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 보스는 완전히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협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되돌려주는 것과 감정을 짚어주는 것이다. 즉 미러링과 라벨링이라는 기술입니다. 미러링은 상대가 말한 마지막 몇 단어를 그대로 반복해주는 건데, 예를 들어 상대가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너무 바빠서 잠도 제대로 못 자요라고 하면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는군요, 이렇게 되묻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말을 따라하는 사람에게 신뢰를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이 내 얘기를 듣고 있구나, 나를 이해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라벨링은 상대의 감정을 짚어서 말해주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화난 표정으로 목소리를 높일 때 지금 상황이 많이 불편하신 것 같네요, 이렇게 감정을 라벨처럼 붙여주는 겁니다. 신기한 건 이런 말 한마디로 상대의 감정이 누그러지고 대화가 열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내 감정을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연인이 너는 항상 내 말을 안 들어라고 화낼 때 항상 내 말을 안 듣는 것 같다고 느끼는 거구나, 이렇게만 해도 싸움이 한 단계 누그러집니다. 상사가 이 보고서 왜 이렇게 늦어? 라고 말할 때 보고서가 늦어서 불편하신 거군요, 이렇게 말하면 그냥 사정이 있어서요 라고 해명하는 것보다 훨씬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아이가 엄마 나 공부하기 싫어 라고 하면 공부가 힘들고 지겹게 느껴지는구나, 이렇게 라벨링만 해도 아이는 더 이상 반항하지 않고 마음을 엽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뭘 말해야 설득할 수 있을까만을 고민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상대가 이미 말한 것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기술이 대화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주고 있습니다. 크리스 보스는 실제 협상에서 라벨링으로 위기를 넘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납치범이 극도로 흥분해 있었을 때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상황에 많이 화가 나 계신 것 같네요. 이 말에 납치범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목소리를 낮추며 맞아, 나 화났어 라고 대답했죠. 그 작은 순간이 협상의 판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저는 이 기술이 효과적인 이유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는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있습니다. 특히 분노, 불만, 두려움 같은 강한 감정은 누군가 인정해줄 때 서서히 사라집니다. 반대로 그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라고 하면 더 커집니다.
그래서 협상에서는 논리보다 감정을 먼저 다뤄야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미러링과 라벨링입니다. 여러분, 협상이라고 하면 혹시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yes일 겁니다. 상대에서 네 알겠습니다라는 대답을 이끌어내는 게 협상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객과의 대화든 직원과의 조율이든 무조건 yes를 끌어내기 위해 설득하고 또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상대가 yes라고 말했는데도 실제 행동은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객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여전히 불만족스럽고 직원은 네라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반발심을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크리스 보스의 협상의 힘을 읽으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yes는 아무 의미 없다. 오히려 no가 협상의 시작이다. yes의 함정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듣는 yes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자가 분류한 방식인데 가짜, fake yes, 상대가 그냥 대화를 피하거나 빨리 끝내고 싶어서 하는 형식적인 동의, 알겠어요, 네네 하고 스마트폰을 보며 끄적이는 상황, 확인용 yes, 단순히 사실 확인에 불과한 동의, 진짜 yes,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진짜 동의. 우리가 원하는 건 세 번째, 행동으로 이어지는 yes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협상에서는 1번과 2번의 가짜 yes를 얻고 만족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겁니다. 노의 진짜 힘. 그럼 왜 노가 중요한 걸까요?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yes라고 하면 뭔가 억지로 끌려간다고 느끼지만 노라고 하면 자기 주도권을 지키는 느낌을 받는다. 즉, 노는 방어 기제가 아니라 안전장치라는 겁니다. 상대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대화에 진짜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저자의 FBI 협상 사례에서 크리스 보스는 FBI 인질 협상가로 활동하면서 수없이 많은 생사를 건 협상을 했습니다. 그는 인질범과 대화할 때 결코 yes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no를 끌어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당장 항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상대는 바로 방어적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당장 항복하지 않는 게 불가능한 일인가요? 상대는 자연스럽게 아니요라고 대답하고 그 순간 협상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느끼시나요? 전자는 압박이고 후자는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상대에게 결정권이 있다는 착각을 심어주는 순간 오히려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제가 관리자로서 직원들과 일할 때도 이 원칙은 놀라운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직원들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직원이 꼭 이번 주 쉬고 싶다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무를 못하겠다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도와줄 수 있죠. 이러면 직원은 억지로 내라고 말하고 결국 주중에 억울한 마음으로 근무를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번 주에 나오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그때 그 직원은 아니요, 불가능한 건 아닌데 솔직히 몸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대화가 열린 겁니다. 저는 좋습니다. 그럼 근무를 하되 평일에 대체 휴무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조율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례는 노가 나왔을 때 비로소 진짜 문제의 본질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회의에서 상사가 다들 이 안건에 동의하죠 라고 묻자 모두 네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반대하고 있었던 경험. 연인과 다툴 때 억지로 알았어 라고 말했지만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경험.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yes를 말하고 또 쉽게 yes에 속습니다. 하지만 진짜 솔직한 대답은 언제나 no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협상의 기술은 단순합니다. 상대가 no를 말할 때 대화는 안전해지고 신뢰가 쌓이고 해결책이 보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억지로 yes를 끌어내려 하지 말고 이 사람이 안전하게 no를 말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단순한 대화 상대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움직이는 진짜 협상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크리스 보스의 협상의 힘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일상 속에서 협상을 훈련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리를 하면 협상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매일의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상대의 마음을 읽고 감정을 인정하며 작은 시도부터 해보는 것. 이 훈련이 쌓여서 결국 인생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작은 협상을 해본 경험 있으신가요? 아이가 원하는 장난감을 거절했을 때, 상사와 일정을 조율했을 때, 친구와의 약속 시간을 정했을 때,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아, 이게 바로 협상이구나 하고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책과 이야기로 여러분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